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하이넷 SPG 여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여수시 중흥동에 지난 20일 준공한 수소 충전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수소 충전소는 주식회사 SPG 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공급해 충전하는 국내 최초 원스톱 시스템으로 1시간에 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여수시는 올 한 해 수소 전기 자동차 1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우리 여수시에 충전소 생김으로 인해서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COP28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우리 시는 CO2를 관리하는 도시로서 우리 쾌적한 도시, 그다음에 또 자연 생태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수시는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원 도심권에 충전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1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순천시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의 브랜드 로고와 그래픽 모티브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순천만 자벌드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으며 등록된 상표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와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는 순천시 해룡면 1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정현복 시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다음소프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타운 챌린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맑은 숨, 편한 쉼, 스마트타운 금호 조성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18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새롭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임종석 견문협 이사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는 남북한 공동 번영과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그리고 시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순천시와 북측 한 개 도시와의 협력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문협은 남북 도시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남북한 30개 도시를 정해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가 활주로 360m를 연장하는 국토교통부의 무한 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420m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무안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은 기존 2,800m의 활주로를 360m가 늘어난 총 3,160m로 연장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48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2024년에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최근 무안국제공항 이용률 증가와 내년 광주 민간 공항과의 통합으로 이용객만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활한 국제선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420m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할 부산지방공항청은 활주로를 400m 이상 연장하려면 장기간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활주로를 400m 이상 연장하려면 기본 활주로에 등화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안 국제공항 등화시설 재배치 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약 6개월간 공항 운영을 할 수 없게 돼 이 같은 사항을 감안해 360m만 연장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아울러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3,200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420m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네, 서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무안 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에 10년간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018년에 50만 명, 또 2019년에 89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전라남도가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은 광주 민간 공항과의 통합에 따라 공항 주변에 항공 특화단지를 조성해 공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는 2023년 목포에서 보성간 남해안 고속철도 전철화와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로 무안 국제공항 경유 등으로 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서라도 중장거리 국제선의 이착륙에 제약이 없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관계자들에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각종 부실 운영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던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할 새로운 위탁 운영자가 결정됐다고 하죠. 네, 각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여수시는 지난 17일 의료법인 3호 의료재단과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 민간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5년간 3호 의료재단이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정 능력과 고용 승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의료법인 3호 의료재단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3호 의료재단은 곡성, 군립, 노인 요양병원 등 도내에서 3곳의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소재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운영해 왔으나 부도와 법인 회생 절차 지연 등으로 말썽을 빚어서 지난 6월 1일 여수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5년 동안 서울의 성석의료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위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석의료재단은 법인의 부도와 법인 회생 절차 지연 등으로 공립병원의 안전성을 저해해 여수시 의회
지적을 받았으며 끝내는 여수시가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위탁 운영자가 결정된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보강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보강해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무의료재단 관계자도 기존 근로자를 전원 고용 승계하고 정규직화하는 등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 다수의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원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원한 여수시 노인 전문 노인 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진도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을 비롯해 전남도 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와 지역 만화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청암대학교가 2021년 웹툰 콘텐츠과를 신설하게 돼 이를 계기로 순천이 만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만화 문화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주은행은 전남 지역 수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라남도를 통해 긴급 구호 물품 사랑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라면, 생수, 위생용품 등 18종으로 구성된 사랑꾸러미 800상자를 구례, 곡성 등 수혜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500상자를 전달한 데 이어 300상자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사민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플랜트 건설 노사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집회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사 관계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커다란 LED 조명 아래로 그릇에 담겨 자라고 있는 야생화. 황칠나무로 천연 염료를 정성스레 한지에 물들여 만든 작품도 눈에 띕니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식물을 소재로 한 비밀의 식물원 전시회가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부터 환경에 얽힌 다양한 미술 작품 65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비밀의 식물원이라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에게서 받는 여러 가지 위안이라든지 편안한 마음, 네, 이런 거에 중점을 좀 두었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에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전시입니다. 3개로 나뉜 전시실은 작품들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식물과 기계 장치를 이용한 설치 작품들을 통해 인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미래 사회 식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